아, 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은 해외 축구가 다시 돌아와서 저는 뭐 그전에는 최근에 이제 좀 영상 올리지 않고 있었죠. 멤버십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뭐 물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축구 전에 제가 한창 축구할 때 프리뷰를 다음 시즌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의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프리뷰를 EPL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다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아마 세리에 라리가까지는 할 것 같고 이후에 뭐 분데스나 리그왕 뭐 이런 데는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 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뭐 어차피 이게 새 시즌이다 보니까 경기를 뛰는 걸 봐야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딥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가볍게 그리고 뭐 제가 예상하는 뭐 순위나 이런 것도 뭐 마지막에 말하면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개 팀 1분씩만 설명해도 20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느리잖아요. 빠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마 2개 영상으로 해가지고 10개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여기, 노팅엄부터, 밑바닥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원래 그게 정석이잖아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맨시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고, 어쨌든 이게, 이번 시즌이 좀 특이한 시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월드컵이 껴있잖아요. 월드컵이 껴있다 보니까 뭐 일단은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일정표를 아직 못 봐가지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월드컵 전까지 챔피언스리그 예선,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예선을 월드컵이 11월인데 그 전까지 하려면 엄청 빡셀 거예요. 일정이 엄청 빡셀 거예요. 그런 점까지 감안해야 되고 또 일부 선수들은 이제 월드컵 4년에 한 번이에요. 이기 때문에 당장의 리그보다도 월드컵에 조금 더 몸 상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월 정도 가면 이제 한 달 남잖아요. 그럼 이제 몸을 사리거나 뭐 그런 플레이들을 또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 시즌이 아마 좀 상당히 어렵고 이게 왜 하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분석하기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노팅엄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뭐 승격팀입니다.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 3위로 승격을 했고요. 올 시즌 뭐 풀럼 그리고 본머스, 노팅엄 이렇게 세 팀이 이제 승격을 했는데 가장 많이 돈을 쓴 팀이 바로 이제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제 노팅엄이에요. 뭐 주전 골키퍼 삼바가 나갔지만 맨유에서 이제 딘 핸더슨 데려왔고 뭐 서브키퍼도 데려왔고요. 이제 또 마인츠에서 한가닥 하는 수비수 이제 니아카테 또 이제 괜찮은 수비 자원을 데려왔고 여기에 이제 링가드 여러분들도 아시는 선수죠. 링가드 아원이 뭐 이런 식으로 데려온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팅엄의 팀 컬러는 일단은 수비하고 역습 뭐 약팀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좀 취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딱 보면은 뭐 제드 스펜스가 이제 미들스부로 임대 복귀해서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뭐 여러 뭐 선수들 나갔고 한 것 보니까 일단은 좌측 사이드 쪽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뭐 네코 윌리엄스나 비앙코네 그리고 이제 오마르 리차즈 바이에른뮌헨에서 왔죠. 뭐 얘나 뭐 허더스 에이스 뭐 토폴로나 뭐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오브라이언까지도 뭐 예이치랑 아마 오브라이언이 미드필더 쪽에 쓸 것 같고 해가지고 좌우 측면 쪽의 수비 쪽은 전부 이제 물갈이를 했고요. 미드필더 조금 강화했고 골키퍼 어느 정도 이제 강화를 했고 그리고 공격 쪽에 링가드랑 아원이 뭐 이렇게 해서 시즌을 준비하겠다. 약간 이런 측면인 것 같고 뭐 링가드의 영입이나 아원이 영입 자체는 저는 괜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 어쨌든 공격 쪽에서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브레난 존슨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잖아요. 올해 영플레이어상 16골을 기록했고 걔도 빠른 공격수인데 걔네랑 해가지고 수비하다가 역습을 때릴 거예요. 링가드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맨유에서는 못해요. 뭐 잠그는 수비를 상대로는 뭐 별다른 공격을 보여줄 수 없으나 상대가 이제 라인을 끌어올리고 노팅엄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리고 할 때 링가드가 뭐
역습 아원이 뭐 또 방금 말씀드린 브레난 존슨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역습을 빠르게 치는 전술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요 나머지 두 팀, 뭐야, 풀럼 본머스보다는 노팅엄을 지금에선 조금 더 위로 칩니다. 일단 가장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자료상으로도, 요 정도, 노팅엄 정도의 금액을 지른 팀 중에 강등된 팀은 딱 한 팀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풀럼, 그 전에. 그 전에 뭐 리즈였나? 리즈랑 뭐 기타 여러 팀들 다 포함해가지고, 50밀 이상을 지금 노팅엄이 썼거든요. 요 정도 이상 금액을 쓴 팀들 중에 강등된 팀은 풀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잡고 온 컨셉이나 영입된 선수들을 딱 봤을 때 강등권 경쟁을 할 게 좀 그래도 유력하긴 합니다만 잔류 가능성이 조금 나머지 두 팀보다는 있어 보인다. 이 정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본머스 없죠?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 기존에 뭐 쓰던 애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본머스도 시즌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본머스도 수비 축구예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가장 이제 실점을 적게 한 팀이 바로 본머스였고 근데 일단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뭐 웨스트햄에서 주전도 아니고 이제 벤치 땜빵도 이제 벤치도 아마 2순위였을 거예요. 벤치 첫 번째 순위도 아니고 사이드백에 이제 프레드릭스나 블랙번에 그나마 에이스 로스웨이를 데려왔는데 어차피 뭐 하브리그 에이스잖아요.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뭐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이제 레어드 맨유에서 이제 사이드 풀백 자원으로 임대로 쓰던 레어드까지 이제 다시 이제 임대 복귀를 했고 전체적으로 솔직히 큰 기대는 없습니다. 왜냐면 선수 면면 자체나 이런 것들이 뭐 큰 기대는 없어요. 그나마 지난 시즌에 솔랑케가 공격 쪽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나 뭐 다음에 볼 풀럼의 미트로비치는 40골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9.9% 강등이 유력한 본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브리그 팀들이 거의 다 강등당해요. 거의 다. 저 어차피 이거를 뭐 짧게 할 생각 없고 그냥 길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 근 한 5년 동안 시즌을 봤을 때 이브리그 팀들, 그러니까 승격 팀들이 거의 두 팀씩 다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에 뭐 노리치 와포드, 지지난 시즌에 풀럼 브로미치, 그 전 시즌에 노리치 와포드, 그 전 시즌에 풀럼 카디프. 계속 뭐 세 팀이 올라왔죠. 두 팀 정도는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팀 중에 한 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 본머스 그냥 반대 찍으면은 뭐 배당도 똥배일 테지만 뭐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요. 다음 경기래. 아우씨 벌써 시즌 생각이 되나? 어쨌든 다음 팀은 이제 풀럼. 지난 시즌 2부 리그 1위 100골을 넘게 넣었었고 뭐 미트로비치나 뭐 잭 해리슨 요런 공격진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어쨌든 영입 자체도 뭐 주앙팔리냐 뭐 스포르팅에서 주전을 맡았던 이제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쪽인데 굉장히 이제 뭐 제공권도 좋고 수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뭐 칼빈 필립스랑 약간 비슷하다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좀 짧은 패스 칼빈 필립스는 조금 그래도 롱볼이 좀 잦잖아요. 근데 주앙팔리냐 같은 경우는 좀 짧은 패스들이 조금 더 위주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영입을 했다. 여기에 이제 얘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를 맨유 입장에서는 개꿀 하면서 뭐 플롬한테 넘겨줬어요. 걔 쓰레기 자원인데 어쨌든 뭐 플롬에 합류를 했고 솔로몬 샤우타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뭐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임대로서 또 괜찮은 자원이 넘어왔고 그리고 측면 쪽 수비를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은바브를 데려왔는데 이게 맞냐 플로마? 일단 영입 자체는 솔직히 저는 주앙팔리냐랑 솔로몬 정도 제외하고는 솔직히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잔류가 되겠어 싶은 사이즈고 어쨌든 네코 윌리엄스가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노팅엄으로 다시 이제 리버풀 갔다가 노팅엄으로 다시 갔고 뭐 나갔고 안기사 그나마 이번 시즌 좀 잔류를 남았으면 괜찮았을 자원인데 나폴리에서 워낙 지난 시즌에 좋았잖아요. 나폴리 임대 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나폴리가 완전 영입까지 하면서 나가게 됐고 지난 시즌 이제 괜찮게 또 주전 로테이션급이었던 세리가 시티로 떠났고 그리고 파비오 카르발료 상당히 이제 젊은 선수인데 포텐이 높아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높은 선수인데 리버풀이 이제 또 선수들의 나이가 많이 찼기 때문에 뭐 이런 젊은 자원들까지 데려가서
와, 저는 뭐 사람들은 뭐 풀럼 리브 1위 뭐 100골 하면서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그렇게 솔직히 무서워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백에 있어서 뎁스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보면 볼까? 보면은 지금 그나마 주전 중에 한 명 정도 빼면은 뭐 림이나 이런 애들은 주장인데 거의 구대기 수준이거든요, 수비가. 실제 뭐 전문가 제가 뭐 단순히 그냥 제 사견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칼럼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데인마크나 이런 쪽에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팔리냐 같은 애들의 영입이 괜찮다는 건데, 뭐 보강한 수비 쪽도 음바부 왜 얘를 들어왔지?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 어쨌든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역시나 플러민 항상 승격했을 때 수비가 안 돼서 무너졌거든요. 이부 리그에서 뭐 공격 축구 뭐 노리치 마냥, 노리치랑 플럼 같은 결이잖아요. 공격 축구에서 올라오면 뭐 어떻게 일부 리그 오면은 그게 안 되는데, 수비 뻥뻥 뚫려 떨어지는데. 근데 올 시즌도 영입한 꼬라지 보면은 그나마 뭐 팔리냐 데려와서 뭐 미드필더 쪽에서의 어떤 수비적인 움직임 괜찮은데, 정작 수비수들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플럼은 다시 한번 강등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모스 플럼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팀으로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간신히 17위로 강등을 면했던 리즈인데, 올 시즌 영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나간 선수 칼빈 필립스, 팀의 핵심 미드필더가 맨시티로 떠났고요. 핵심 공격수가 바르셀로나로 떠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영입 자체로 보면은 돈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애들이 워낙 비싸게 나가다 보니까 뭐 밑에는 쩌리 자원들 나간 거고, 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크리스텐센, 잘츠부르크, 이제 제시마치 리즈 유나이티드 이제 감독의 전 제자였죠. 측면 쪽 크리스텐센을 다시 만나게 됐고, 어쨌든 괜찮은 수비수예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수비 자원을 데려왔고,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잘츠부르크래 라이프치히의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미드필더인 아담스, 뭐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뭐 이런 선수들 데려왔고요. 로카, 바이런 뮌헨의 좀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뭐 멘탈은 상당히 좀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뭐 회사 다닐 때 정말 성실한데 일은 더럽게 못하네, 그런 느낌의, 뭐 패스는 준수해요. 어쨌든 이렇게 왔고요. 또 잘츠부르크의 또 에이스 공격 미드필더 쪽에 에런슨, 요즘 미국 대표팀이 또 괜찮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뭐 플리식이나 뭐 알폰소 데이비스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하는 에런슨까지도 이제 리즈에 합류를 했고, 시니스텔라 페에노르트가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상당한 돌풍이 있었는데 핵심이었어요. 얘랑 이제 말라시아, 맨유로 가네, 걔랑 해가지고 왼쪽 공격을 담당했었는데, 하피냐 이제 대차자급으로 왔는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엘데르 코스타 임대 복귀했고, 뭐 이런 좀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난 시즌에 리즈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부분은 부상이에요. 뭐 벤포드나 뭐 수비 쪽에 뭐 리안 쿠퍼나 뭐 여러 선수들이 미드필더 자원들 포함해가지고 부상으로 거의 뭐 시즌 절반을 이상을 날려먹고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 뭐 핵심들이 나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요 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담스랑 로카가 칼빈 필립스의 어쨌든 공백을 잘 메꿔줄 줄 모르겠으나, 뭐 크리스텐센 영입 좋고요. 수비 쪽에. 그리고 신스텔라, 뭐 하피냐가 나간 부분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을 것 같고, 에런슨 잘 데려왔고, 뭐 로카 정도만 그래도 조금 해준다면은 일단은 뭐 지난 시즌 상당히 안 좋았던 뭐 클리치 같은 애들은 좀 안 봐도 되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괜찮다. 뭐 그렇다고 뭐 중위권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강등권 조금 위에서 놀 만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뭐 잘한다면 뭐 중위권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좀 괜찮아 보이는 리즈 이적 시장. 에버튼으로 넘어와서 일단은 뭐 공중 해체된 벌리에서 뭐 타코우스키 수비 쪽 괜찮은 자원과 뭐 맥닐 왼발, 그리고 뭐 볼을 운반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자원들을 좀 데려왔고요. 비나르그 수비수 이제 아마 미콜렌코 백업으로 쓰려고 좀 데려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은큰쿠가 수비 쪽에 왼쪽 풀백 외에도 뭐 임대 복귀를 했는데, 일단 뭐 히샬리송이 나갔어요. 대체자급으로 이제 운반할 수 있는 맥닐을 데려온 것 같은데 분명한 일단은 마이너스고, 그 밖에 뭐 존조 캔이 적당한 로테이션급 자원이 이제 사이드백 헤르타로 떠났고, 파비안 델프
먹튀긴 한데 솔직히 있으면 좋긴 해요. 물론 근데 못 뛰어서 문제지. 지난 시즌 막판에도 파이비안 델프가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워낙 좀 엿 같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냥 완료가 됐고, 반더비크 이제 별다른 거 없이 맨유로 돌아갔고, 시루드슨 이제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뭐 끝났고, 선수 엘하지 뭐 빌라에서 임대 왔으나 뭐 별거 없이 나갔고, 에버튼도 어쨌든 이게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저는 솔직히 다음 시즌 에버튼은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마냥 좀 지금 순위처럼 16위, 15위 뭐 요 정도 사이즈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뭐 전체적인 전력도 잠시만요. 이게 어쨌든 총 스쿼드를 보고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전력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역시나 이제 예림이나 수비 쪽에 부상이 또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겠고, 측면 풀백 자원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 뭐 시머스 콜로만이나 이런 애들은 많이 못 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패터슨 이런 애들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미드필더 진도 뎁스가 별로예요. 뎁스가 뭐 그나마 쓸만한 애가 알랑이나 두쿠레 아니면 뭐 없다 에버튼이. 뭐 알랑 두쿠레 뭐 안드레 고메스나 뭐 톰 데이비스 델리 알리 뭐 좀 그냥 그래요. 얘는 잘하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고, 공격진도 히샬리송이 빠진 상황에서 맥리를 데려오긴 했으나 저는 당장 이번 시즌만큼 그래도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칼버트레인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또 많이 날려먹었었는데 폼이 어떨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버튼의 이번 시즌, 돌아오는 시즌에서의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썩 밝지는 않다. 다음 팀으로 이제 사우스햄튼인데 지난 시즌 15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브로야가 일단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의 공격의 혈막을 좀 뚫어줬었던 선수였는데, 일단은 첼시로 임대 복귀를 한 상황에서 공격수가 없어요. 얘네는 지금 뭐 세쿠마라라는 상당히 젊은 자원의 공격수를 일단은 뭐 데려오긴 했는데, 보르부도에서 얘는 어쨌든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투자로서 일단 데려온 거고, 사실 뭐 득점력보다는 이제 좀 현대적인 공격수여서 압박이나 수비적인 그런 임무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실 뭐 2004년생인가 얘가? 2002년생이네. 많이 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암스트롱이랑 이제 아담스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사우스햄튼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에는 특별한 공격수 영입이 세쿠마르밖에 없는데 영입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격을 누굴 데려오느냐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효가 빠진 상황에서 남은 공격진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미드필더 쪽에서는 뭐 아리보를 좀 보강하면서 그래도 뭐 워드 프라우즈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뭐 경쟁력이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고, 중위권 내지 뭐 중하위권 정도의 미드필더진은 좀 구축할 수는 있다. 전체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뭐 아리보도 어쨌든 멀티 자원으로 이제 하스니틀 감독이 4돌돌돌 쓰잖아요. 어느 자리에든 뛸 수 있는 뭐 그런 미드필더라서 괜찮아 보이고, 수비 쪽에 코차위라고 또 괜찮은 수비를 일단 데려왔어요. 뭐 베드나락이랑 살리수, 그리고 이제 코찹 정도면은 이름이 코찹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고, 바주누 또 데려와가지고 일단은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사우스햄튼 어쨌든 이번 시즌 영입이 지금 보이시는 선수들이 아리보 빼고는 다 2000년생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고, 당장에 어쨌든 불화에 빠진 상황에서 공격수가 없고,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뭐 크게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크게 반등하는 시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조금 잘 안 풀리게 된다면은 강등권 내도 있을 만한 지금 전력으로 보이고요. 조금 잘 풀려봤자 뭐 14위, 13위 그 정도 하면 사우스햄튼은 정말 잘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순위권으로 마무리되거나 혹은 강등권 싸움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정도 사이즈를 일단은 보고요. 다음으로 에스턴 빌라, 지난 시즌 14위였는데 에스턴 빌라는 올 시즌 좀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일단은 뭐 트레제게 지난 시즌 부상으로 다 날려먹고 올 시즌 이제 나갔고요.
여기에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 세비야의 심장 같았던, 물론 이제 가끔 뇌절 파울을 하긴 PK를 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비야 상당히 좋은 영입을 했고요. 또 마르세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핵심이었던 카마라까지 데려왔고, 뭐 카를로스 데려오면서 뭐 보너스인가 뭐 임대로 뭐 어거스틴손 백업으로 쓸만한 자원을 데려왔고요. 길버트도 그 정도 사이즈고, 어쨌든 지금 에스턴 빌라는 스쿼드 뎁스가 엄청나게 좋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은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월드컵까지 껴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일정도 그렇고 빡빡한 상황에서 뎁스가 일단은 뭐 골키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디오고 카로스나 뭐 타이런 밍스 그리고 콘사 뭐 체인버스 요 정도면 이제 센터백 라인은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 뭐 좌측 풀백 라인도 루카디뉴 그리고 임대로 데려온 어거스틴손 그리고 애슐리 영도 뛸 수 있고, 뭐 우측에 맥캐시 뭐 길버트 이렇게 또 있고, 전체적으로 카마라까지 미드필더진에 보강이 된 지금 아스톤빌라는 전력 자체가 꽤나 탄탄해 보인다. 뭐 주전 중에 한둘 부상으로 나가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뭐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부상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전방 왓킨스랑 잉스 여기 쪽만 조금 근데 얘네 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에스턴 빌라가 올 시즌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은 14위,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은 성적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거든요. 중반에 이제 제라드가 오기 전에 워낙 죽을 썼었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은 제 생각에는 10위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력이다. 뭐 혹은 그 위까지도 뭐 잘 풀리게 되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무서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 영입도 괜찮게 잘 했고요. 지금 자체 전력도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제 브렌트포드인데, 아시다시피 에릭센이 맨유로 이제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를 막판에 먹여서 하려고 나갔어요. 브렌트포드는 전체적으로 보강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데려온 선수 몇몇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좀 유망하거나 괜찮은 자원들을 데려왔어요. 에러니키 볼로네스 상당히 좋았고요. 왼쪽 백이고, 벤미 멀리에서 잘 주워왔다고 보이고요. 뭐 스트라코샤도 어쨌든 데이비드 라야 백업으로서 이제 골키퍼 자리를 쓸 거고, 루이스 포터 뭐 제2의 뭐 보엔이라는 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뎁스 강화예요. 데려온 선수들이 뭐 에런 히키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에서 리코 헨리가 지금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자리에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뎁스적으로 그냥 조금 더 한 명이 부상 당하더라도 뭐 뛸 수 있는 뭐 그런 사이즈고, 벤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아에르나 핀노 기타 다른 선수들한테 아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경험적인 부분이나 선수 뎁스를 제공하는 거고, 스트라코샤 제가 백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데이비드 라야 백업이라고, 뭐 루이스 포터도 지난 시즌에 위사가 왼쪽에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막 강해졌다라고 표현은 못 하겠어요. 조금 더 뎁스적인 부분에서 누가 부상, 지난 시즌도 브렌트포드가 좀 부상으로 좀 고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이 없거나 멀쩡할 때 브렌트포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상당했을 때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갔을 때는 지난 시즌 대비 뭐 주전 베스트 11 구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팀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뭐 부상이나 여러 가지로 뭐 많은 포지션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에릭슨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13위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데려온 선수들은 알짜 혹은 이제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왔다고 보여지는데, 뭐 전체적인 전력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역시나 이반 토니에 대한 최전방에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여기는 거의 토니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토니의 대체자나 뭐 이런 것도 딱히 없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를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고 넘기면서 보세요. 쭉쭉 누가 왔구나 이러면서.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 더 시간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일단은 뭐 존 스톤 브로미치에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골키퍼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과이타도 많이 늙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왔고요. 랑스의 또 핵심 또 미드필더 쪽에 셰이크 두쿠레를 데려왔습니다. 또 에비오웨이라는 또 젊은 공격수를 데려왔고 바이런맨에서 뭐 크리스 리차즈 데려왔는데 어쨌든 코너 갤러거가 지금 빠져있어요. 임대 복귀 적질 않았네. 코너 갤러거가 이제 첼시로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미드필더의 핵심이었잖아요. 뭐 셰이크 두쿠레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적응에 있어서 문제, 워낙 젊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단 비에이라 감독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지난 시즌 초반에는 비에라 감독이 이제 수비 라인에 대한 점검, 수비 라인이 좀 바뀌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이제 좀 실수나 그리고 수비 축구에서 이제 빌드업 축구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덜커덩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 중반기 이후에 경기력은 꽤나 안정적이었고 그 경기력이 들락날락하지 않은 일정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올 시즌에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잘 만들어진 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수비 쪽에서의 선수들 간의 어떤 약속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영입 자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부상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부상이 조금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시즌을 보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왼쪽에 타이릭스 미첼 같은 경우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왼쪽 공격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윌프레드 자와와 동시에 그쪽 라인이에요. 요 왼쪽 풀백이 미첼이 만약에 부상으로 올 시즌에 많이 아웃이 된다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힘이 좀 빠질 수는 있겠다. 어쨌든 순위 자체는 저는 지난 시즌하고 좀 비슷한 순위로 맞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뭐 강등권 싸움은 강등권 조금 위에서 놀 가능성,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괜찮아 보입니다. 특별히 부상자가 없는 한 역시나 뭐 자하 뭐 이런 애들 믿을만해 보이고 올리스도 괜찮았고요. 정도 느낌이고 다음 팀으로 뉴캐슬입니다. 뭐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게 아웃 때 뭐 별걸 안 써놓는데 뭐 짜잘한 애들 뭐 임대 뭐 떨거지 애들 임대 가고 뭐 나가고 이런 것들은 표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가뜩이나 제가 말이 많은데 뭐 그런 애들 이름 한자 더 부르는 게 시간이 더 가니까 그 때문에 그냥 나간 애들이 있어요. 뭐 제프 핸드릭스나 뭐 이런 떨거지 같은 더럽게 못한 애들 드와이트 게일 뭐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뭐 헤이든 전반기 주전했다 후반기 이제 나락가네. 이런 애들을 이제 다 안 적었습니다. 그럼 키어런 클라크 마찬가지고 그런 거 늦게 말씀드렸는데 뭐 알아주시고 어쨌든 이제 골키퍼 쪽에 닉 포프를 좀 데려왔고 수비 쪽에 보트만을 또 데려왔어요. 전체적으로 뉴캐슬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도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일단 수비 쪽에 둘 다 이제 골키퍼 그리고 이제 센터백 쪽에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지난 시즌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반기에 이제 날려 먹었지만 뭐 에디아우가 이제 후반기에 감독으로 들어오면서 또 영입도 많이 했고 뭐 댄번이나 아니면은 뭐 트리피어나 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 기마랑이스 미드필더 쪽에 상당히 많은 힘이 되었고 뭐 조일링턴의 미드필더의 포지션 변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결국에는 뉴캐슬이 좀 단단한 컬러를 유지할 확률이 좀 높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실점에 있어서 상당한 제어가 있었거든요. 골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뭐 골키퍼도 그렇고 센터백도 그렇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도 안정적인 전력이 좀 구축이 됐다. 다만 조금 걱정거리는 역시나 이제 최전방 크리스 우드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겠고 칼럼 윌슨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날려먹었었는데 올 시즌은 어떠할지 그리고 역시나 이제 공격 전개 시에 좀 생막시망에 대한 좀 의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엘링턴이 조금 부담을 좀 덜어줘야겠고 이런 쪽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순위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떨어져봤자 뭐 12위 딱 요 정도 중위권 수준에서 놀만한 지금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팀으로는 이제 울버햄튼인데 일단은 뭐 아다마가 돌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임대를 갔다가 돌아왔고 수비 쪽에 핵심이었던 로망 사이스가 나갔는데 뭐 벌리에서 이제
또 주워왔어요. 벌리는 진짜 다 나가네. 뭐 네이선 콜리츠 괜찮은 수비수가 일단 울버햄튼을 또 합류를 했고, 파비오 실바가 임대를 떠났고요. 항상 아쉽죠.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좋았던 트링캉이 임대 복귀를 해서 또 나가게 됐어요. 지금 울버햄튼은 제 생각에는 10위권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없어요. 지금 전력 자체로는 제 생각에 진짜 안 풀리면은 강등권 언저리로 갈 수도 있을 만한 전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울버햄튼은 일단 공격진에 있어서가 아다마 트로레가 지난 시즌에 상당히 많이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로 가가지고 어떠한 좀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 이제 황희찬 솔직히 큰 기대가 없어요. 저는 일단. 그런데 뭐 물론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라우리 메네즈가 지금 부상으로 당장 2달인가 빠지게 돼가지고 전반 초반에 이제 못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희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뭐 황희찬을 뭐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미드필더 쪽에서도 역시나 네베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주앙무 티뉴가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데 한 살 더 먹었어요. 여기 이제 다른 선수들의 가세가 중요할 텐데, 댄덩커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믿을만한 자원은 크게 없다. 미드필더 얘네 둘 중에 한 명 부상당하면 이거 아니 울버 왜 영입을 안 하죠? 스쿼드가 지금 너무 약해요. 측면 수비 쪽에도 믿을만한 놈이 이제 아인트 누리, 뭐 세메두, 얘는 말고는 딱히 뭐 크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수비가 안정감이 있느냐? 뭐 미드필더진보다는 수비가 훨씬 낫긴 해요. 사실 공격진이나 미드필더진보다는 수비 쪽에 훨씬 나아 보이긴 하네. 진짜 믿을 거는 수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밖에 없어 보인다. 제 생각에는 10위를 한다면 기적이고, 한 15위, 16위, 14위 요 정도 봅니다. 진짜 재수 없으면은 강등권 싸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전력 상태가 좋지 않다. 올 시즌 울버햄튼에 대한 배팅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번 잘라 가겠습니다. 10개 팀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갈게요.